저기 가기 전에 한마디씩만 하고 가도 돼. 나는 50대 되면 저런 집에 살아보고 싶다. 솔직하게 갑시다. 솔직하게 하나씩. 네. 저는 3번이요. 3번. 아인. 네. 하지 맙시다. 저 2번이요. 아인. 뭐 먹고 싶어요? 전 지금 다 좋은데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지? 그게 제 고민이에요. 원래 집 짓기를 하면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골라야 되고 자꾸 서로 띄우지 말고. 저는 사실 조금 놀라는 게 세 분 다 저는 그냥 막 적었거든요. 제가 적을 때 이게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는 게 아니라 정말 재미로 막 상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썼거든요. 다 아이템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 상상이 가장 가까웠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처음 상상했던 거랑 제일 가까웠던 거는 사실은 1번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좀 이렇게 막 넓고 하는 그런 것보다 좀 크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는 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번이었다. 이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자, 부분이거든. 우리 요거.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야. 자, 지금 이게. 우리 딱 변론 한 번씩 하고. 별로는 자꾸 하고 싶은가 봐. 우리 저 같이 오신 친구분님은 어떤 안이 내가 하나를 골라야 된다 한다면 어떤 거를? 건축의 문외한이다 보니까 예. 저희는 상상도 못 해봤던 것들이 그런 게 막 나오니까 이런 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 다음 집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새 집을 다 지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추천을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냥 결론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새 채 다 지으려면은 12억 들겠네요. 3억, 4억, 5억. 저 보면서 집을 지으려면 건축사 분들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분들이 이런 도움을 주고 저는 또 선택을 하고 또 도움을 주시고 또 선택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구나. 근데 처음에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적인 사고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니까 신기하고 재밌고 그러네요. 이런 과정들을 일반인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과정은 사실 짓기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뭐 힘든 과정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설계하는 과정은 정말 재밌는 과정이거든요. 나를 좀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글을 적을 때 그 전에 계속 생각했던 것들은 다 아니고 적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는 게. 그래서 막 제가 적으면서 그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보냈거든요. 그냥 막 상상하면서 나는 뭘 좋아하지? 남편은 뭘 좋아하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아마 이미지로 보여줬으면 저희도 거기에 딱 그 틀에 박힌 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글을 쓴 이의 상상력과 그걸 해석하는 건축가들의 상상력이 합쳐져 가지고 더 좋은 게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집에 살아라, 저 집에 살아라, 저 집에 살아라 해도 원하는 스타일대로 사실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다 제가 했던 상상에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좋아요, 진짜. 이게 저는 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건축에는. 네. 그냥 선택과 뭐 개인의 취향과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인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작업이 이 다양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설계하는 과정은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집을 지을까 생각하면은 그 다음 좀 무섭기는 하거든요. 그 공사 과정과 그 다음 그분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실까. 제 친구들이 이제 50대잖아요. 그러면 집을 얘기를 하면 짓고 싶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넘어가면 다들 그냥 아파트에 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사실은 이제 결단이 필요하죠. 저는 이제 30대에 집을 지어서 양평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때도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어떻게 30대가 가서 전원주택에서 사냐, 출퇴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리운전비를 월 200 쓰고 있잖아요.
월 200은 아니고 하여튼 대리운전계의 VVIP라고. 마지막 1분 어필. 순서를 거꾸로 합시다. 뒤에 발표한 사람부터. 저는 좀 집이 감성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게으르고 편안하게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마주 보면서 미소 짓고 걸터 앉아서 멍 때리고 좀 나른한 공간, 그 다음에 이 흡사 외국에 있는 듯한 오픈된 저 타일 주방,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본다. 긴장들을 하시는구나. 지금 그 전에 지금 2시간 동안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요.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데 아마 여기서 살아보면은 뭐 편안함도 있지만 항상 다양한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정렬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아한 맛이 있는 그런 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집은.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있어봐. 질문. 잠깐 있어봐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의 그 총화가 2번이 아닌가. 선생님, 저기 중정의 나무는 어떤 느낌? 잘 자라는 나무요. 수종을 선택하지는 않았는데 그건 취향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주택에 살아보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보다 나무 한 그루가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까지 설계에 반영된 3번. 아니, 이게 최종 변론한데. 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구나. 장난 아니네. 웃기잖아요. 내가 말한 것도 너무 웃겨. 어차피 3번은 아니야. 저는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포항에서 하려고 하면 제일 지금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충실하게 저도 40평 하면 이제 잘하겠죠, 그죠? 27평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결국에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인 생각만 좀 하고 그러시면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번은 조금 땅이 너무 커요. 설계해놓고 다 해놓고 포항 땅에 PD 사이즈를 보니까 이런 사이즈들이 좀 없더라. 포항에서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은 이쪽 외곽에 있죠. 내가 외곽까지는 안 봤네.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도시적인 삶은 어떤 형태가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론이 왜 이렇게 길어요? 나왜 이렇게 길어? 오늘 PT 10장 하기로 우리가 룰을 정했는데 11장 하는 사람이 있어요. 뻔히 왜? 그거 꼭 감안해 주시고 시간 하는 사람 또 있어요. 그거 꼭 감안해 주시고 2시라고 공지했잖아요. 네. 어쨌든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상품이 걸려 있어요. 처음에는 뭐 1번이었으나까지 아까 나왔었죠. 네. 각자 이렇게 저건 너무 좋다 하는 게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별개로 해서 작은 거에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두 번째 거에서는 정말 다락을 이용하는 게 방에 따로따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좀,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터져 있으니까 집이 좀 환하고 좀 훨씬 넓어 보이고 외부는 폐쇄돼 있지만 안에서의 그 여유가 엄청 느껴지는 그런 거가 있었고 세 번째에서도 하실 말씀 없으신 것 같아요. 있어요. 아니요, 지금 외관부터 너무 모던하고요. 되게 사실은 그 강철판 같은 게 근데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대세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엄청 타공철판이 그거 청소하려면 물론 70대가 되면 가까이 있고 싶다는 걸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계 같은 것들을 건축가 분들이 보정을 해주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면적이 조금 더 올라갔다니까요. 그건 진짜 많이 올라갔지. 저는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고 전혀 못했거든요. 제가 그냥 상상했을 때는 전부 머릿속에 그냥 아파트에 변형된 모습밖에 없었는데 주택이 이렇게 예쁠 수 있구나. 정말 딱 보니까 정말 살고 싶다.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볼까?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개를 뽑는다는 게 너무 힘들긴 한데,
1등만 2, 3등은 필요 없어요. 왜 해도 될 것 같아. 제가 여기서 그냥 기준을 하나 잡고 네, 그 그러니까. 기준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뭐 더 좋고 나쁘고 제가 뭐 감히 평가할 능력도 안 되고 제가 이제 포항에 저도 이렇게 사니까 어디쯤에 살면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게 대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은 데는 그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살만한 곳. 그래서 제가 27평이라고 했는 게 거기가 이제 땅을 뭐 엄청 많이 넓은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저 넓게 지으려면 20.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차로 조금만 이동하면 자연농지 지역 있다. 저기 계획관리 지역이 있어요. 네. 계획관리 지역. 시골인데? 아니 시골 아니고 포항에 이제 약간 그 교외 지역. 아니 아니, 그 일반- 도심에 일반 주거 지역이 50%인데. 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받는 곳은 그렇더라고요. 찾아드릴게요. 그 땅 잘못 보셔. 50에 100%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7평 정도를 얘기를 한 거여서 저는 딱 그냥 그 기준으로 일본하겠습니다. 아, 전략이 통했어. 수상소감 이런 거 안 합니까? 없어. 이게 이제 여유로고 제가 뭐 잘해서 이겼겠습니까? 그냥 전략을 잘 세워서 딱 요구사항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설계 공모 당선됐을 때가 더 기분이 좋아. 아 이거 매덕자리 이거 당선됐을 때보다 아니 훨씬 좋아. 난 박수영 때문이야. 내가 줄이자고 이렇게 했는데 난 줄이려고 했. 골프존 마켓 상품. 목디스크 떨렸는데 이거. 사실은 제가 아무래도 내가 이거 살롱 또 그건데 내가 1등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했어. 아니 그러신 것 같더라고. 아니 그러면 가운데 있는 나는 뭐야? 동생부터 1등하면 시켜줘야. 육아한다고 힘들어서 새벽 4시 출근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진짜 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다 살고 싶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평가를 감히 못하니까 그냥 기준 하나만 딱 잡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27편 저 집의 단점 이제 1등 했으니까 이야기하면 오래 사시긴 어려워요. 아 그래요? 어려운데요. 좋은가요? 좁아요. 그래서 건축주가 20몇 평을 원하더라도 더 좋은 안을 41평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조건의 그 애매모호한 조건을 없애고 한번 해볼까요?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 멀리 자, 오신 자, 분들 부담을 아니, 주세요. 아니야. 아, 이거는 끝났는데. 아, 이거는 요거 한 뒤에 잠깐 나오면 되는 거잖아. 사실 중정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네. 싶기는 해요. 그런 환상이 있죠. 이렇게 아, 가장 도시적이죠. 네. 네. 중정에 살아보고 싶고 사실 또 저렇게 데크 이렇게 넓은 데서도 살아보고 싶죠. 그게 다 해보고 싶은 건 맞아요. 오케이 이소영 믿음. 박사님 상담. 자, 그하고 오늘 1등 상품 또 있어요. 1등 상품. 2등은 2등은 상관없어요. 육아한다고 힘들어가지고 요거 저 나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애들 말. 요거 받았으니까 요새 골프 선수 스케줄이거든요. 이영재 선생님한테 여기 골프전 상품권 요거 제가 아유 그러지 말자. 요거면 돼. 오늘 참 그래도 너무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네. 저희도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이, 이렇게 설계를 하는구나.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근데 지금 너무 짓고 싶네요. 그렇죠.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명함 드릴까요? 바로 지을 수 있는 거. 빨리 되는 거. 지갑이 없네. 중요한 순간에 지갑이 없네. 명함을 안 가져왔네. 20% 50%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데는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가 건폐율이 되고 말씀하셨던 20%는 자연녹지. 자연녹지. 약간 농촌에 있는 그런 땅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잘못된 20% 때문에 이 결정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그 축주의 잘못된 그거는 좋지 못한 면서 갖고 제 아는 드릴게요. 많은 상상을 해보세요. 아, 예. 네. 제가 해보니까 저는 지금
요구사항에 맞추려고 15m 되는 땅에다가 설계를 했는데 하면서 되게 좁다.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윤재선 아는 이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돼지 그래서- 라인을 안 그려라 그러는데 여기에 저게 범용 설계라는 거지.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어라. 조금 넓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패착이었구만. 네. 그놈의 나는 이제 기후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니까 맞아요. 이제 처마나 이런 것들을 꼭 해줘야 된다. 제가 이제 지금 주택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를 지금 몇 평에 사시나요? 지금요? 지금 25평. 본인은 25평 살면서 40몇 평짜리 설계. 지금 맨날 부부싸움 한다니까 지금 잡다가. 어쨌든 오늘 뵈서 너무 영광이. 아유, 제가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들고 가셔가지고 그 자료 다 드리니까 고맙습니다. 가족분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네. 한번 가족 투표도 한번 해보시고요. 가족 투표. 네. 다시 이게 좀 좋더라 그때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거 연락 주셔도 됩니다. 글로 보내주시면 그거 영상 뒤에 딱 넣어가지고 대신에 그 이미 선발은 했기 때문에 올리는 건 안 됩니다. 이미 뽑은 거는 유튜브로 찍혔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님들과 즐거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예비 건축주입니다. 상상으로 짓는 집에 응모 메일을 보낼 때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기에 원하는 사항을 어떤 필터링도 없이 마구 쏟아냈던 것 같아요. 면적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구조에 대한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용감하게도 저의 요구사항을 마구 나열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분의 PT를 보면서 그제서야 저의 그 많은 요구사항을 작은 집에 녹여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막무가내 요구사항을 건축사님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예술성으로 극복해내시는 걸 보면서 전문가의 힘을 느꼈고 건축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젊은 날의 기회가 마법처럼 온다면 건축사가 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가 건축사가 될 수는 없으니 건축사님들이 책상 앞에서 상상했던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튼튼하고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축주는 꼭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PT 자료와 도면을 모두 주셔서 그 자료를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 명의 공통된 생각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집은 아파트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형태가 우리의 뇌 속에 너무 깊이 심어져 있어서 아파트의 틀 안에서 내부 구조만 바꾸는 상상을 펼쳤던 것이죠. 세 분의 도면을 보고 나서야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아파트의 틀을 부셔야만 원하는 공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를 든다면 변기에 앉아서 창밖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키울 수도 있고 마당을 집 중앙에 둬서 외부 시선은 피하면서도 툇마루에 앉아서 열린 마당을 즐길 수도 있고 각자의 방에서 시선이 마주치는 곳에 예쁜 홍단풍을 심어서 나무가 주는 평안과 위로를 공유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희 가족이 각자가 원하는 집을 굳이 선택한다면요. 굳이 선택했습니다. 사실 3명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 없을 만큼 3개 다 좋다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남편은 두 번째, 아들은 세 번째 집이었습니다. 저는 3개의 집이 모여서 한 개의 집이 된 듯한 구조와 모던한 외관, 그리고 그 다양한 요구사항을 작은 집에 세련되고 영리하게 녹여낸 설계에 끌렸고요. 남편은 두 번째, 자신이 말하지도 않았던 니즈를 너무 잘 반영해준 설계도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고 하네요. 부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 배치와 취미실을 가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시선에는 자유로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설계 도면을 보니 꼭 집을 짓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산다면 말로만 쓰는 소설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감성을 집약시켜서 진짜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들은 세 번째 집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외지에서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장 가고 싶은 집이 세 번째 집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앞마당에 있는 나무 데크가 너무 좋다고 하네요.
거기에 앉아서 조용히 멍 때리다가 엄마와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지친 멘탈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다시 그곳을 보니 데크가 사람을 포근히 안아준 형태이네요. 집이 정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세 분의 건축가님들과 즐겁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집을 꼭 짓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네요. 언제나 모두들 건강하세요.